3000년 전 터키 하투샤에서 시작된 제철 기술은 세계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드리고 식히고 다시 달구는 이 원시적인 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중세 유럽, 철은 전쟁의 풍경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칼과 창을 막아내는 철제 갑옷이 등장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거칠었지만 방어용 무기는 정교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16세기) 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특별 제작하여 영국 헨리 8세에게 바친 투구입니다. 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낱 검은 덩어리였던 철은 어느새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 세계의 시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경도 제로, 본초 좌우선입니다.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도시는 본초 좌우선 서쪽과 동쪽의 도시로 나뉩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가상의 선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세계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본초 좌우선을 건너뛴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만으로도 하루를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세한 부품들로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1.5kg, 12cm의 아주 작은 기계, 크로노미터입니다. 크로노미터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원양 항해용 시계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정교한 시계가 전 세계 항해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크로노미터는 1759년 영국의 존 해리슨이라는 아마추어 발명가가 발명했습니다. 이 기계를 만들기 위해 그는 30년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사실 이 시계를 만든 이는 존 해리슨이지만 이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얇고 긴 철판이 감긴 철제 스프링입니다. 이곳에도 철이 숨어 있었습니다. 17세기까지 유럽의 항구를 떠난 10척의 배 중 2척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수한 배들이 이름 모를 바다에서 난파되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말해주는 나침반만으로는 바다 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지도는 점점 실제 땅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도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거대한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지구 360도 둘레를 24시간으로 등분했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1시간의 시차는 약 1600km의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만일 10분만이라도 시계가 느리거나 빠르다면 250km 이상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시계 하나에 모든 선원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존 해리슨이 초기에 만든 크로노미터들입니다. 잉글랜드와 자메이카 7,500km 구간을 시험 항해했을 때 단 5초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원양 항해용 시계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시간은 정확한 거리였고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통합된 시간과 공간을 준 힘은 바로 철을 비롯한 금속이었습니다. 나침반이 유럽인들의 손에 놓인 지 400년 만에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측정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로노미터를 발명한 존 해리슨의 나라. 영국은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시아인들은 어디쯤 서 있었을까요? (1728년) 인도 자이푸르의 한 왕이 세운 거대한 해시계입니다. 높이 27m의 삼나트 얀트라에는 당시 인도의 천문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세워진 탑의 그림자가 곧 시계바늘입니다. 양쪽 날개처럼 올라간 대리석 표면에는 일정한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1분에 6cm씩) 햇빛이 강한 날이면 그림자를 통해 2초 단위까지 정확히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시계 삼나트 얀트라는 거대한 만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크로노미터와는 달리 인도의 해시계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이푸르 이곳의 시간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해시계가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무렵 손목시계만한 영국의 크로노미터는 전 세계 바다 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Yes, it raised wages, but the Industrial Revolution derived from another cause. It was a result of some other factors, in particular this useful knowledge that came out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out of the Enlightenment. And this useful knowledge was one of the real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long with some historical accidents that gave Britain incredible expertise in making things like gears and scientific instruments. (1.8m) 길이의 보일러, 마차용 나무 바퀴에 쇠를 덧댄 바퀴, 볼품없이 올라간 긴 굴뚝,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계, 인류의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차 로켓입니다. 증기기관은 더 강한 불이었고 더 강한 압력이었고 더 많은 일을 의미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본격적인 인류의 근대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기관차는 세계 최초의 증기 기관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804년 세계 최초로 증기 기관차를 만든 이는 영국의 리차드 트레비식입니다. 원래 철로는 기차가 아니라 마차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를 트레비식의 증기 기관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렸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트레비식은 잊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로였습니다. 트레비식이 활동하던 당시의 철로는 증기기관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부서졌습니다. 반면 스티븐스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영국 철도공학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철로와 바퀴는 정교해졌고 증기기관차는 훨씬 안전한 철로 위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And he wasn't the inventor. He made some tremendous innovations, but he didn't invent the railway or the steam engine. That was other people. Lots of other people contributed to that, but he pulled all these elements together and made it possible then for Manchester to become the dominant cotton textile producing place in the world. 영국의 철로는 급속한 속도로 뻗어나갔습니다. 1830년대 고작 수십 킬로미터였던 철로는 20년 뒤 37,000킬로미터로 급증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숨은 주역은 철도였습니다. 면화와 공장, 석탄과 식민지, 철도는 새로운 부와 가치를 연결했습니다.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철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Well, the construction of a railroad system was one way of consolidating colonial control over the Indian subcontinent, because you could move people, you could move ideas, you could move guns, you could move goods, you could move military rapidly from one place to another. India was large, and they needed a very large infrastructure to be able to do that. I would say, as a very comparable situation, the United States used railroads to consolidate control over much of Mexico in the 1860s, 1870s, and 1880s. 철에는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문명의 도구였지만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때론 흉물스런 덩어리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철이 이룩한 세계입니다. The greatest thing of iron. One of the things I think which is fantastic about iron is that you can find iron ore anywhere in the world. There are very few places in the world where you can't find iron rock. So it's a very universal, very democratic metal. That it's available for all, we can make it. It's all, even though it's cheap, and you might think, well, cheap doesn't mean it's high quality. That's not true. It's both very high quality and available for everyone. Like, even if we had the same amount of gold as we had steel, we would still use steel tools because it's a far better material for tools and machines and transport than gold. 3000년의 소중한 동반자. 철은 우리를 연결하고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